안녕하십니까. 이시영TV입니다. 오늘은 일본 국보가 된 조선 막사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우리 문화와 일본 문화의 또 차이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, 우리 막사발이라는 거는 그냥 참 우리 막 굴러다니는 겁니다. 뭐 부엌에고 뭐 마당에도 심지어 이가 빠지면 우리는 개죽통도 하는 그 막사발입니다. 근데 그 막사발이 일본에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닙니까?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. 우리는 정말 개죽통도 하는 그 조선 울뚝불뚝 못생긴 그 막사발이 일본의 국보라니. 여러분, 일본의 그 실력가가 참 이 막부가 이 양반은 그 조선 막사발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. 이 양반은 그렇게 좀 자연스러운 도자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걸 만들려고 그랬지만 일본 도공의 실력으로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임진왜란 때 참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실제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임진왜란은 이 바로 도의 전쟁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임진왜란 때 많은 도예가들을 납치해 갔습니다. 그래서 참 제가 아주 참 친하게 지냈던 심수관 씨라고 신주광입니다. 14대예요. 그렇게 양반이 14대까지 자기가 순수 조선 혈통을 지켜온 그런 분입니다.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순수 조선 혈통은 아니죠. 그러면 저는 그 심수관 씨가 이제 그때 참 돌아가서 직결에도 우리가 거기를 찾아갔었는데 거기 가면은 참 이 희박깔이라는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. 아주 못생기고 참 형편없는 도자기인데 희박깔이라는 게 뭐냐면 불만 빌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. 이분이 얼마나 정말 참 한국을 그리워하고 조국을 그리워했던지, 그러니까 이것은요 전부 다 조선 사람 손으로 만들었지 일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. 그냥 불만 빌렸다. 그래서 희박깔이라는 도자기를 양반이 만들었습니다. 그 참 그분은 참 평생을 참 이 한국을 잊지 못하고 우리한테도 이 가서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 거 보면 항상 이 불망고산, 참 그 옛산을 어떻게 감히 잊어줄 수 있겠느냐. 이 본시동문 우리는 원래 같은 뿌리다 하는 그런 글을 꼭 써줘. 저도 참 그 글을 받아서 참 귀하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참 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이 조선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참 그리워하다가 결국 이제 일본에서 돌아가시고, 이제 그 아드님이 이게 이제 한국에 왔어요. 왜 왔느냐 그랬더니 저 이천에 도예 전시회 하는데 이분이 와요.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옹기 그릇을 배우러 왔다는 겁니다. 도예를 전공을 했으면 이 옹기 그릇은 절로 다 익혀진다는데,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 큰 옹기 그릇에 보면요 이 난초를 석 끓여 놓은 게 있습니다. 그게 보면은요 그냥 지나가면서 뭐 심심하니까 그냥 석 장난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친구는 그게 그렇게 탐이 나는 겁니다. 그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. 그게 이 조선 사람들은 그거 지나가면서 그냥 꺼내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벌써 몇 년째 옹기 그릇을 배우러 온 게 아니고 그 아무렇게나 그린 난초를 배우러 여기 왔다. 그런 이야기를 저는 참 듣고 한참 웃었는데,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요 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냐 하면 우리는 또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하는 건 또 일본 사람보다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도 이 참 보면은 우리를 흔히 보면 바지저고리, 이 바지저고리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를 폄하하는, 좀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톤으로 쓰고 있습니다. 바지저고리는. 그게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, 정말 우리 바지저고리, 저는 뭐 좀 산에 있을 때는 꼭 바지저고리를 입습니다만은 세상에 편한 게 바지저고리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프리 사이즈예요.
이게 뭐 키가 적든 뭐 짧든 다리미만 매면은 뭐 누구한테도 이제 들어맞고 참 그 적응서이라든가 포영서이라든가 거기 가면 세상에 편한 게 이 바지 저고리인데 왜 바지 저고리를 그렇게 폄하할까? 정말 폄하를 하려면 이 정말 이 신사복을 양복을 폄하해야 됩니다. 양복은 이름 맞추기도 힘들고 정말 이 주름도 뭐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. 한복을 한번 입어보십시오. 얼마나 편한지. 그런 바지 저고리를 왜 참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렇게 폐영을 하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. 만약에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는 양복이 그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. 여러분 우리는요 뭐든지 참 넉넉합니다. 사실은요. 여러분 우리 보자기 문화도 저는 이 보자기를 볼 적마다 참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우리 세대는요 전부 다 책보를 들고 갔습니다. 그 책보다리라 그러잖아요. 책보다리. 책보자기는요. 근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도시락도 들어가 있고 책도 물론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는 보면 뭐 어떨 때는 집에서 몰래 사과도 하나 훔쳐가지고 싸고 있고 참 여러분 이 007 가방은 근사하긴 하죠. 근데 거기는 사실은 큰 사과도 안 들어갑니다. 그러나 우리 이 정말 이 보자기는 피워놓으면은 뭐 호박도 사가지고 들고 갈 수가 있고 또 모자라면 끈을 이으면은 뭐 더 큰 것도 우리는 사갈 거예요. 이제 그런 그 포용성이라든가 적응성, 융통성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를 만들어준 바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전부 운해형이 만든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참 대충 해도 참 잘 어울립니다. 진짜 그 도공들이 그 참 옹기 그릇에 썩 끓여놓은 이 난초도요. 여러분 제가 문인화를 해봐서 아는데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. 저도요. 이 난초는 제가 못 그리겠더라고. 이거 그냥 뭐 쓱 하면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잘해요. 근데 나는 이게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이 난초가 아니야. 아무리 봐도.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그게 상당히 참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수련이 쌓여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. 원을 그리라. 그럼 손으로 쓱 그립니다. 그러나 이 일본 학생도 그렇지만 미국 학생들도 보면은 원을 그려가면 반드시 컴파스를 가지고 정확하게 원을 그립니다. 그런 게 이게 정말 이 좌뇌형 문화와 우뇌형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금치 못하게 합니다. 저는요 참 이 한때 일본 상품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원인이 어딜까? 저는 이 자파니스 가든도 한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분 대도시마다 큰 도시에는 자파니스 가든이 있습니다. 여러분 대도시 뒷골목은 참 되게 좀 어지럽고 좀 추잡잖아요. 그런데 일본 정원에 들어오면은 조용하고 티끌 하나 안 떨어졌습니다. 그것이 일본의 문화입니다. 그러니까 이 대도시에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데 있다가 일본 정원에 들어오면 참 조용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파니스 가든이 오늘의 일본 문화가 한때는 세계를 정말 휩쓸은 그런 원동력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. 돌도 보면 뭐 좀 못생긴 돌을 대충 이렇게 듬성 놔놓고 뭐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미가 있지만 일본은 또 굉장히 인공적인 섬세한 미가 또 있습니다. 우리 문화인류학의 이희수 교수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박사 문화에는 우열도 없고 선악도 없습니다. 이게 그냥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.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저도 그 이야기를 꼭 좀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